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8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하지 마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또?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언론 개혁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 봤는데 공감한다와 응원한다가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했고요. 대안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조사 돌렸어요? 아니요, 그 댓글이나 이런 걸 봤는데. 댓글이. 네. 일주일 동안 그것만 보셨어요? 뭐 어떤 신박한 게 나올까 봤었는데, 네, 역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지 않나. 이게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라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땅땅님은? 저도 한 주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좀 밖에 생활도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구로에서 콜센터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집단 감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가 다 사정권 아니니까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달타령님. 저는 지난주에 그 희도님이 그 숙제를 주셨잖아요. 주변 친구분들한테 이제 코로나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아까 그때 찬호님도 친구가 별로 없는데 연락해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친구가 많이 네, 친구가 많이 있진 않은데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두 무리에 물어봤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요즘에 제주도 비행기 표 값이 싸다고 여행을 간다고 하길래 다른 이 상황이요? 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진짜 관심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는 자기도 정말 말이 안 되는 대처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네,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갔었는데 주말에 친구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수도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하지? 너무 막연한 공포심이나 이런 거는 많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약간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는 좀 서울에서 왔고 서울에 확진자도 많지 않냐. 근데 여기는 아직 확진자도 별로 없고 청정구역이고 막 이런. 네, 그래서 만나길 꺼려했던 거 아니에요? 네, 저와의 만남을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약간 이해는 하지만 뭔가 살짝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그래서 일단은 못 만났는데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단둘이서 조용히 보려고 했는데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번 사태 때 직격탄을 맞는 게 자영업자 분들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장난치는 분들도 있고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컨대 그 부산의 어떤 수산시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화를 해서 나 확진자인데 거기 갔던 거 내가 얘기 안 한 조건으로 300만 원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는 게 맞는가 진짜 좀 이건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일부 연예인들도 초기에 이제 손세정제나 어떤 제품들을 이제 비싼 값에 팔거나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어떤 식당은 가짜 뉴스 퍼졌었잖아요.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서 맞아. 인터넷에 막 퍼져가지고 그곳이 지금 엄청 힘들어졌다고. 그래서 좌표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군가는 이제 장난삼아든 혹은 진짜 몰라서 그랬든 이게 그 결과 피해는 본인이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도 되게 많아요. 최근에 김정숙
그 네. 여사님이랑 네. 숙명 그거 키워드 하나 맞아. 가진 다음에 말도 안 되게 엮어가는 거 음.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그 사진 이만희 씨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돌리고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이런 재난 상황에 저렇게 장난치고 싶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본인이 뭐 관종이든 이걸 이용해서 뭔가 어떤 이익을 보고 싶다 하더라도 그게 정치적이든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처가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서로의 사회적 연대가 저는 방역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사회적 신뢰관계와 연대가. 근데 이런 한두 가지의 거짓말이 단순히 뭐 그 가게가 좀 피해를 뭐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이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거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네. 더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런 사회적 신뢰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처벌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위기 상황에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분, 네, 이런 문제들. 지금 정부에서 매점 매석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사실 처벌 수위를 올리고 이건 가짜 뉴스도 이제 그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의식을 되게 갖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실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빨리빨리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돼요. 너무 어영인가? 아니 좋습니다. 이번에 그 방안으로 재난 기본소득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잖아요. 예. 네, 이것도 뭐 선고용 뭐 돈을 세금 푸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추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잠시만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김경수 도지사께서 얘기를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바로 자기도 정말 지지하고 같이 할 의향을 보였는데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돈만 있으면 재정적으로 허락을 하면 마음은 정말 솔직히 너무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전국에 있는 뭐 물자다 지원 같은 게 대구로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부금만 해도 1,000억이 넘어가거든요. 세금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돈이 부족하다고 항상 징징거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돈이 기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맞아요. 아 이분은 참고로 대표님 요즘 권영진 대구시장 꽂혔어요.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예. 유윤정 들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실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도 했잖아요. 그 아, 사람도. 예. 예. 그렇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 나중에 늦게 알려주고 그렇죠. 사흘 지나서 예, 알리고.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신뢰를 해치겠어요. 아니 그 재난특교세도 그 진짜 그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배정한 거 보면서 물론 이제 처음에 그 신문사에서 취재를 했을 때 문제 없다는 식으로 했다가 국민들이 또 욕을 하니까 엄청나게 비판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또 수정하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런 와중에 계속 그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 보면서 저도 몇 번 영상에서 다루다가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특히나 그 지금 검찰에서도 2번이나 그 압수수색 그 영장을 반려하고 진짜 국민 86% 그리고 대구 경북의 95%가 넘는 시민들이 압수수색 찬성하고 있고 사단법인 취소도 77%인가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만희 씨는 계속 또 그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고 실제로 계속 다른 쪽에서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완전히 정반대되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 윤석열 씨가 최근에 고발 당하기도 했는데 진짜 이거는 역사에 남을 텐데 왜 저렇게 뻔뻔하게 자꾸 저런 대처를 할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보통 여론이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 검찰은 항상 그 여론에 맞게 수사를 네. 해오는 경향성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은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애써 안 하려는 그런 근데 이게 느낌이 막 여론조사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실 독도가 한국 땅이냐고 물어본 것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히 그쵸. 대구는 95%가 넘는데 실제로 신천지 아닌 사람은 다 찬성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신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누군가가 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거예요? 달태령님이 하신 네, 거고.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아 그런 네, 그쵸. 핵심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그러면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슈도 한동안 좀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아서 계속 소식을 좀 전해드릴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좀 저는 구체적인 얘기 좀만 더 들어갔다가 또 다른 분들 이야기 예. 오늘 좀 중요한 주제들이 많아서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지난주처럼 좀 다른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리가 찰지게 들어가네요. 네, 아무튼 이거는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마스크 문제. 네. 아 진짜 열받았어요. 제가 네. 이것도 영상으로 다루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마스크 대란이라면서 네.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공격을 했잖아요. 정부는 그쵸. 뭐 하고 있냐, 막 가격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공격해서 그래 공적 마스크 이걸로 또 바로 신속하게 대처를 했잖아요. 네. 갑자기 또 무슨 막 사설로 무슨 마스크 사회주의라 그러고 또 엄청나게 무슨 또 배급제 얘기가 나오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저는 일단 처음에 그분들이 마스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분들은 시장경제주의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제가 그분들의 빙의를 해보면 가격이란 것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국가가 통제하는 거는 기업을 뭐 저쩌고 마스크 기업 다 죽으란 거냐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서서 이렇게 마스크 통제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들은 정부의 가격 통제를 찬성하는 쪽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비판하는 대로 해서 했잖아요. 그 공적 마스크도 돌리고 네. 뭐 맞아요. 얄짜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마스크 배급제니 이분들이 일단 어디 논평을 하기 전에 자신의 옛날 논평을 한번 찾아보고 나서 논평을 하는 그런 성실함을 보였으면 합니다. 봐도 변함 없을 거예요. 그분들도 보긴 봐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나는 내가 아니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중앙일보에서도 대만처럼 해라 하면서 기사를 냈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그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이 되니까 일주일에 2개를 버티란 소리냐 하면서 바로 어제 자기가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언론하고 진짜 정말 잘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뭐 맨날 다른 세계 이 나라는 뭐 하고 있다, 저 나라는 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 맞아. 정말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쏙 빼놓고 그러니까. 이 나라처럼 해라 저 나라처럼 해라 그 나라들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하고 싶어서 되게 노력 중인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그냥 비판을 하고 싶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땅땅님은 마스크 오브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일주일에 2개밖에 없어서 2개밖에 판매를 하지 못하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 목소리도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오브제는 어느 정도 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근데 다만 막 물타기 하는 언론을 보면은 조금 아쉽죠. 왜 저렇게까지 쓸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조금 기다려 보고 그 뭐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당일날에 막 문제를 엄청 신속하더라고요. 신속해. 주위 좀 친구들은 반응이 어때요? 좀 이런 지난주와 일주일이 지났는데 좀 이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이렇게 여론조사가 일단 잘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높게 나오고 그리고 일단 대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대구 시장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충분히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분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완치되는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확진자에 비례한 만큼 이 완치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어떤 그런 혐오에 대한 부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어제 뭐 미국에서는 주식시장 잠깐 멈추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한국은 그에 비해서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정부의 실력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와중에 또 김어준 총수를 네. 공격하는 대구 그쪽에 대구 사태, 신천지 사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만 자꾸 부각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러니까 뭔가 말도 안 되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자꾸 일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그 반대쪽만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데 좀 너무 악질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맥락을 보면 그 뒤에 바로 이어졌던 얘기가 그 지금 현재 야당이라든지 검찰이나 이런 그쪽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쏙 빼고 이걸 마치 대구 혐오를 부추겼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심지어 그 전국 청년위원회 소속의 뭐 표창인가요? 그 무슨 네. 그거 받은 사람을 연관지어가지고 기사에 썼잖아요. 근데 저 알아보니까 그 사람 활동도 안 하고 좀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의 얘기를 굳이 인용해서 마치 지금 민주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 보면서 처음에 의혹은 가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좀 찾아봤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정 보도를 안 하잖아요. 찾아봤을까요? 일단 그게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네. 찾아봤을까요? 저는 그리고 약간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그 김종인 전 뭐라고 해야 되죠? 비대위원장. 예, 그분이 어떤 언론에 나올 때마다 그분의 양력이나 뭐 경력이 되게 화려한데 거기서 하필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뭐 전 더불어민주당 뭐 비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봐봐라 민주당 전 뭐 민주당에 있던 사람도 비판하지 않냐는 식의 그 프레임을 깔고 들어가는 게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걸 보면서 여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늘 단독 떴는데 보셨나요? 그거 내 통합당 제 쪽에서. 선대위 그쪽 고마워.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것도 제 주변에선 그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어쨌든 승리를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인데 좀 이거는 각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야 그냥 언제까지 저 약발 먹히냐, 저기에서도 엄청 논란만 부추길 거다 이런 의견도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제가 듣기로는 김종인 가는 곳에 선거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확실히. 네. 그거 같은데요. 뭐 정치를 보려거든 고개를 들어 김종인을 보라 뭐 이런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고 지금 그리고 아무래도 예전 2012년, 2017년 선거와 다르게 지금은 또 좀 시대가 변했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네. 근데 미래통합당이 지금 엄청 자기들 혁신적인 척, 개혁적인 척 막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컷오프 막 여기저기 시키고. 근데 그쵸. 사실 컷오프를 안 해도 어차피 안 될 사람들 아닌가. 그 막말, 그 이무방천 이런 사람들이나 네. 예, 세월호에 대해서 막말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애초에 잘라냄으로써 그냥 그런 이미지만 주고자 하는 이미지 세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옥중서신에 대해서 그렇게나 반갑게 맞았던 그들이 무슨 쇄신을 버선발로 얘기하면 뛰어나와. 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옥중서신이란 표현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뭐냐고 뭐 선거에 여왕 가만히 기준아 두 손으로 받아드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이제 선거의 왕과 선거의 여왕을 둘 다 모신 거네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이제 왕정 체제다. 왕정 체제다. 선거의 왕과 선거의 여왕이 한 곳에 있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근데 만약에 박근혜 옥중 서신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중도는 그냥 진짜 포기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거 역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방식과 되게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양립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진짜 보수 대통합하고 도로 새누리당 욕 먹고 이번 총선에 지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저는 이 옥중서신도 옥중서신이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아주 뭐 이거를 그냥 뭐 깜빵 편지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거 어딘가 뭔가 없어 보이는데 깜빵 편지. 감옥 편지나 뭐 아니 뭔가 옥중서신하니까 되게 그쵸. 중요한 내용인 것 맞아. 같고 그쵸. 이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통합 얘기하셨는데 조원진도 이번에 탄핵 오적만 처리하면 언제든 들어가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을사오적의 후예들이 지금 탄핵 오적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절대. 근데 거기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사실 그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다 다 통째로인데 똑같아 보이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맞아요. 자기들끼리 엄청 치열하고 또 힘든 저 항상 세상을 궁금한 게 이거 잡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거 아니 뭔가 노래 부르시려고. 불안해서. 네, 좋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들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팟캐스트로 유튜브로 오셔서 또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뭐 했을까? 땅땅이 방금 뭐 했는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아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아무튼 이 향후 계속 이 근황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진짜 웃긴 거는 그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네네. 탄핵의 강을 건넌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도로 박근혜당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실제로 또 공천이 그때 되게 컷오프를 잘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뒤늦게 막 탈당하네 뭐네 이런 논란도 커지고 있고 그렇죠. 막 여러 가지 다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계속 터질 내용들이 많겠다 네. 싶어서 실제로 보수 지금 통합당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안에 뭐 홍준표가 컷오프 시키고 그건 진짜 전략이 없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사천 논란도 있고
무소속으로 대거 이탈해서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좀 불안한 변수들은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 향후 소식에 대해서도 계속 전해드릴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중요한 얘기들이 있죠. 좀 이거는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 그 비례 정당에 대해서 또 연합 정당 관련해서 저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당의 입장을 저는 좀 또 따라야 되는 피를 상황이라서. 떠세요 지금. 약간 우실 것 같은데? 방송 안 끝나나요? 방송 안 끝났나요? 네. 아무튼 제가 이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을 여쭤보시는 그 제 구독자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상황상 제가 이걸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그 어떤 당을 막 선택하고 이런 거랑 별개로 크게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고 또 저의 생각은 어떤지 조금 이따가 저도 밝히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히트님의 생각을 들으려면 일단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겠네요. 그쵸,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의 의견은 히든님의 의견과 전혀 뭐 사전 협의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저희의 자유 의견임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저 불안해요. 언론에서 황희두 방송하고 제가 한 말 따옴표 따서 이렇게 뭐 쓰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제가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죠. 예.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 이번에 디지털 대변인. 네네네. 맞아요. 축하드려요. 그걸 또 갑자기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 아니 제가 마치 이렇게 감수를 탐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절대 아닌데. 정치 안 하신다고 분명히 영화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근데 이거 확실히 얘기했어요. 이번에 저 안 나간다. 심화 안 한다. 그런 연락이 계속 와가지고 비례도 안 나간다. 지역구 안 나가냐 안 나간다. 확실히 입장 밝혔습니다. 저는 애초에 뚜렷해요. 이 당내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얼굴 알릴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온 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가교 역할 계속 해야겠다. 저는 그거 뚜렷합니다. 가교라고 할 걸 다리라고 하는 것보다 있어 보이는 느낌이. 아까 이미 깜빵 편지에서 갔어요. 어딘 약간. 근데 눈높이 낮추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굳이 한자어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저는 한글을 깜빵은 좋아하고. 한자가 아닌가. 네, 우리 깜빵 편지의 주인공 네. 자, 그럼 류찬우님 이제 어떻게 저부터, 생각하세요? 일단은 가장 저는 노회찬 의원을 예전에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어서 정의당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호감도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약간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예전에 헌법과 법의 취지를 언급하면서 선관위를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법의 취지에 맞는 그 판결이라고 할까요? 다 워딩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미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비례한국당이라는 그런 게 꼼수 정당이 생겨서 이제 현실이 된 상황 속에서 물론 정의당이 이상을 중시하는 건 알겠지만 그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런 게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연합 진보 비례정당이 오히려 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 예전에 법의 취지를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한 번 더 법의 취지가 정말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선거 제도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여러 거대 담론들을 함께 토론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국회를 만들자 이게 취지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분 없는 뭐 땡깡이나 몽디로 겨우 그 만들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꼼수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이 쓰는 꼼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신에 부합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선거는 이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원칙을 지키는 게 우리의 뜻이랑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역사학자 전우용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되게 비유를 잘 해가지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레슬링 선수들끼리 주먹질 안 하기로 합의를 했어도
심판이 주먹질해도 된다고 했으면 이미 룰이 바뀐 거다고. 네, 주먹질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를 같은 링에 올려놓고 경기를 굶겨가는 게 비신사적인 행위다. 이런 경우 심판이 나쁜 놈이고 불공정한 경기를 강행하려는 관중이 비신사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이 말에 너무 이렇게 딱 착 들어맞게 비유가 너무 잘 됐고 여기 너무 공감하고 사실 선거는 이기면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무조건 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뭐 공수처든 뭐든 우리가 개혁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만약에 제 1당을 뺏기게 된다고 하면 사실 돌아갈 것 같은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찬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 취지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맞냐 과연 그거를 생각해 보면 네, 답은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연합 정당에 함께 한다고 하면 욕 먹는 건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비판을 해왔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해놓고 너네도 그럼 똑같은 당 아니냐 미통당이랑 똑같은 당 아니냐 이렇게 해서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의석수를 더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원칙을 지키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피하지 못해서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에서도 그 표 이탈로 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서른 의원, 뭐 김혜영 의원, 이재명 뭐 등등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맞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뭐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좀 더 지켜보고. 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지지자로서 사실 밖에서 보는 입장하고 안에서, 내부에서 또 다르잖아요. 사실 저도 이 맞아요.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구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굉장한 사실 부담을 또 안게 되는 거고 그 자기 지지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되게 이해를 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됐을 때 정말 모든 표가 다 간다고 해도 7석이잖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 필패하는 선거를 보고 끝까지 가는 게 힘들 것 같다. 약간.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100% 잘했다 이런 건 아니죠. 물론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의 본심과 어찌 됐건 간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이 일종의 저는 그러면 겨묻은 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통당은 제가 봤을 때는 똥 묻은 게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은 이게 뭐 정의당이 똥 묻은 게랑 겨 묻은 게를 둘 다 더럽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똥 묻은 게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가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겨 묻은 게는 똥 묻은 게 나무라도 괜찮거든요.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거를 싸잡아서 니네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니네 다 똑같이 더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그런 반감이 제 안에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지금 열심히 사회를 진보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일종의 방관자처럼 보이면서 니네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비판적으로 와닿던 것 같아요. 정의당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민주당도 똑같지 않냐 하고 돌아서는 중도가 사실 그러면은 미통당한테 똥 묻은 개한테 표를 줄 것인가? 그런 문제도 그런 반사 이익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선거는 어쨌든 중도의 마음을 포섭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는 정치는 어찌됐던 명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실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 그리고 촛불 정권이 이때까지 이룩하고자 했던 어떤 정신들 지키고자 했던 계보들이 있는데 이거를 위배해가면서까지 뭐 선거의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위배하는 게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하면서 진짜 선거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이낙연 총리도 비판은 잠시인데 4년은 진짜 현실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밀리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애초에 이 선거법 통과시킬 때 그런 그쵸. 식으로 비유하잖아요. 대기업
빠지고 네. 소수 정당한테 이 30표를 나눠 갖게 하자. 나머지 그렇죠. 17표는 나머지 기존대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미래통합당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실제로 또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게 민주당한테 또 표를 뺏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쪽이 들어와 가지고 민주당은 오죽하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이 표를 그 미래한국당에서 가져가는 건데 이게 왜 또 민주당을 향하는 그 이렇게 좀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는지 좀 의문점도 있어요. 물론 들어오게 되는 것도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잖아요. 이 7석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걸 뒤에 하겠다. 앞에다가 그 대신 후보들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것도 알고 있대요. 그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못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이제 그 당의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애초에 이 골목 상권에 들어왔던 미래한국당은 어느 순간 당연한 거가 됐고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그럴듯하게 되고 그 사람들마저도 지금 민주당한테 막 조롱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다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설마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선거법 통과하고 근데 에이 설마 그걸 하겠어 했는데 그쵸, 그쵸. 또 그렇게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에서 이걸 통과해주겠어 했는데 또 통과시켜줬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 지금 잘못하면 어쨌든 일당 뺏기고 저쪽에선 대놓고 문재인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나온 상황에서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전공법대로 간다고 하면 그거는 또한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어쨌든 이 선거 실전이고 이런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원칙을 어기는 짓을 해서 심지어 그 대안으로 그 17번부터인가 한 18번부터인가 거기서부터 내겠다고 했는데도 그 정도면은 전 되게 나머진 더 이상 욕심 안 내겠다고까지 했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민주당을 비난만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향후의 역사가 결국엔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야당이 작정하고 반대하면 지금 얘기로는 막 그 원내 교섭단체도 섭외가 가능할 정도로 그 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된다고 하면 계속 그 2대1이 되잖아요. 민주당하고 미통당 미한당이 그러면 다 막히고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 만약에 그냥 그냥 기존대로 간다면 니네는 뭐 명분도 다 중요한 거 알겠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명분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계속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냥 비난만 하면서 뭐 너무 몰아가는 거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하기는 어렵다. 예. 그렇죠. 정치가 명분이라는 말도 저도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야 될 가치나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 지켜야 되는 명분도 원칙도 가치도 다 없어지지 않았나. 이미 선관위가 그걸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심판이 룰을 그렇게 바꿔버렸고 거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흉기를 들고 있는데 너는 그냥 그렇게 싸우지 마. 너네도 똑같이 흉기를 들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애초에 그 출발선이 항상 이중 잣대가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똥 묻은 개는 원래 똥 묻었으니까 냅둬. 겨묻은 거는 왜 겨우 묻혔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정말 좀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그럼 새로운 대안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대안이 없는 비판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비난인지 비판인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그거 저들은 그러면 뭐지? 라는 의문점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약간씩의 그런 의문점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적이고 되게 좋은 얘기들인 건 알겠는데 뭔가 현실과 벗어난 좀 공허한 얘기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의 답을 명쾌하게 내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것도 이 방송이 또 나갈 때쯤이면 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최근에 또 전당원 투표 얘기까지 나왔다가 좀 다시 수정이 됐는데 어찌 됐든 저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떨려. 내일 이게 방송이 아마 나갔을 때쯤이면 결과 나왔을까요? 근데 아마 의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이거는 같이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그리고 모르는 의원님들도 되게 많대요. 실제로 저는 너무 놀래서 여쭤봤어요. 이게 진짜니까 진짜 그런 분도 많으시다고. 그래서 아무튼 잘 얘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그 왜 독립운동 할 때도 보면 그 독립 노선에 대해서 그 갈등 지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무장투쟁이니 외교니 뭐 막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일본인을 보면 대동단결했던 그런 물론 그쪽이 일본인이란 얘기는 아니고 그런 역사적 사례를 보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로 뭉치려는 그런 역사적인 시도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되게 슬기롭게 그 독립운동가들이 연대에서 일본인을 몰아냈던 것처럼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네. 겁니다. 다 해놓고 뭐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이번에 민주노총까지도 이번에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사실 같이 함께 하기로 했으면 끌어안았으면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연합정당을 해서 이기면 좋겠지만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어쨌든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이건 역사로 계속해서 남을 거잖아요. 이번에 이 했던 전례가 남는데 만약에 원칙 없이 뭐 승리하는 것보다 원칙 없는 패배가 저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원칙을 지키고 패배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 또 그냥 그냥 바로 앞에 선거를 앞둔 입장으로서는 그냥 어쨌든 이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뭐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예 안 나오니까 참 네. 답답하고 그거에 의해서 또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뭐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애초에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미래통합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꼼수를 부렸던 거 심지어 그쪽에 제가 뭐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쪽은 오히려 빨리 통과하기를 바랬다고 해요. 이거 다 굴려놓고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와 이게 정치는 진짜 현실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다 그것까지 생각 다 해놓고 그다음에 어쨌든 민주당 못한다는 그런 것도 다 계산해가지고 이런 일까지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 보면서 정말 이게 현실 세계에 있구나 우리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예, 제가 민주당이 너무 자유한국당류를 되게 자유한국당 류도 좋게 봐주고 있던 게 아닐까? 설마 거기까지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자주 말씀하시는 야수님의 말을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을 상정해놓고 정치를 해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그거는 되게 많이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되게 좋게 포장해 주신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했다고 하면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방심 아니었나. 너무 좋게 봐주는 것 사실 같아요. 사람이라고. 사람을 상정해놓고 정치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렇죠. 근데 공감이 되긴 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튼 조금 더 이 얘기 이어간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최근에 제가 진짜 최근이에요. 진짜 최근에 그 정의당 비례 1번 후보를 제가 좀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걸어온 길 자체를 막 다 비난하거나 혹은 그 당 자체를 제가 비난한 게 아니고 어쨌든 드러난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굳이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걸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의견이 많이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롤 게임 대리 사건 이게 그냥 들으시면 그냥 게임 아이디를 빌려준 거예요. 다른 그 사람이 남자친구가 그 아이디를 계급을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냐. 게임 아이디 빌려준 거 갖고 그렇게까지 뭐라 해야 되냐 하는데 사실 이게 게임산업진흥법인가 그거에 따르면 그 금지가 돼 있고 실제로 프로게이머들 그 걸려가지고 선수 자격 박탈당하고 영구 제명당하고 이런 선례들이 있거든요. 명백한 그 잘못된 거고 실제로 이게 그 대리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대리 시험을 봐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아서 수능을 봤다고 쳤을 때 뭐 서울대를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도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막 스펙을 쌓아간다 하면 나중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도 실력 있잖아. 어차피 이 사람이 했어도 됐을 거야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누가 공정하게 보냐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이거 범죄로 치부가 되고 있고 네. 근데 이거를 게임으로 비유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게임 내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지적을 했는데 또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고 있네요. 응원합니다 멀리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저도 예전에 게임을 하던 입장에서 제가 뭐 그 단풍 이야기를 했었는데 게임을 너무 그렇게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를 그러니까 아예 나눠서 게임 세계는 뭐 이렇게 그냥 애들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좀 속상했던 게 제가 그 단풍 이야기에서 사기를 당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 어린 마음에 사기를 당했을 때 너무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쵸. 현실에서 사기를 당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사실 현실 사기는 맞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그쵸. 친구니까. 제가 그 몇 달 동안 열심히 모은 제 매소를 다
이렇게 귀엽다. 다 없어지는 걸 보면서 네. 저희가 이거 되게 그러니까 게임 세계에서만 게임 세계를 되게 하찮게 보면 야 그 게임 사기당한 것 같고 뭘 그러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 게임에 되게 몰입하고 그리고 그 게임 안에서도 일종의 사회 관계망 같은 게 그럼요. 그러니까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이 사건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왜냐면 정말 맞다고 생각되는 게 실제로 게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게 정말 고가를 호가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사실 가상 현실이 아니고 진짜 저희 현실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거가 제가 그 애국노라고 하더라고. 김의성 배우님을 애국노라고. 네, 그래서 예. 애국노님이 딴 건 몰라도 롤 대리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희도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항상 게임이라는 거는 뭔가 좀 아류 문화로 취급하고 뭔가 취미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근데 사실 페이커 같은 정말 그런 게이머들을 보면은 어른들이 다 너 페이커처럼 되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김연아나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들을 보면 너도 그렇게 되라고 되게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게임 페이커를 보면서 아 저렇게 페이커처럼 되라고 게임 시키는 부모는 없잖아요. 이게 되게 교육이랑 또 이런 문제랑 사회 인식이랑 연결된 또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많이 돼요. 게임을 아류 문화라고 되게 비하하는 사람들을 보면 게임을 못 하거나 해본 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게임 문제만이 아니고 정말 공정과 정의의 문제인데 또 비례 1번이 또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또 당내에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알고 있는데도 그냥 약간 해프닝 정도로 취급하는 거 보면서 저도 약간 진짜 되게 화가 났는데 진짜 말 그대로 게임 세계를 되게 좀 낮게 보기 때문에 그냥 그쵸. 그쪽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죠.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이 결국엔 정치권은 이게 그 철학과 가치관은 이런 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삶의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비판을 한 거고, 또 게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게임 하는 플레이어들이나 게이머들이 분노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이슈가 안 되냐. 근데 또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하면 엄청 또 언론이 공격하고 그럼요. 했을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단순히 지나갈 문제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좀 비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그 정의당을 비난하거나 그분이 걸어왔던 어떤 노동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하고 충분히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 행위만큼은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또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니까 이제는 그 보시는 분들이 좀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성함이 류호정님. 유호정님 그분 같은 경우는 비례 1번이면 무조건 의원이 네네. 되는 상황인데 최연소 저는 근데 잘 모르겠는 게 그 정의당에서는 이거를 알면서 그냥 넘긴 게 이 그 만들었던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까지 어떤 커리어를 쌓을 때 되게 메리트가 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건가요? 당에서는? 알고 있었겠죠. 왜냐면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시에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저는 이게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여성이라서 보통 게임 못한다 이런 게 특히 게임 내에서도 여혐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 계급까지 가다니 하면서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고 동아리 회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까지 나와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걸린 거예요. 이 본인이 키운 게 아니었다는 게 본인 드러나고 실력이 아니었던 걸로. 그런 상황에서 책임지고 사퇴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얻었다는 게 딱 단순 지표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뭘 딱 돈을 얻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닐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라든지 뭐 그 다음의 행보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실 그냥 넘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공정과 정의를 가장 앞세우는 그 정의당에서 이걸 어떻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나 서울대 갈 실력 쌓을 거니까 미리 나 서울대 갈 수 있게 대리 시험을 쳐가지고 가가지고 스펙 쌓고 나중에 실컷 다 해놓고 나서 아 그때 서울대 아니었으면 만약에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다 제껴놓고 뒤에 가가지고 만약에 실력을 높였다고 한들 정말 이거는 공정과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게임을 보통 청소년 때 이제 게임을 통해서 사실 배우는 면도 많거든요. 저도 그 단풍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긴 한데 너무 귀여운 단풍할 때 단풍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이디 레벨이 낮잖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냥터에 갑자기 와가지고 어떤 고래과 친구를 맺은 사람이 와서 제 사냥터를 막 무자비하게 뺏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
어떤 일종의 계급이나 야구강식 이런 거를 저는 게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이 실제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그냥 게임 세상 속 얘기로 치부되고 넘어가 버린다면 어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게임을 되게 몰입하고 즐기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할 뻔했어요. 왜 제가 할 뻔했죠? 네. 그럼 다음 주제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땅땅님. 저요? 네. 어떤 주제로 그 해볼까요? 오늘 또 모 후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루실 상황이라고. 아 홍준표. 네. 아, 뭘 준비하셨죠? 아 요새 홍준표 의원님 너무 불쌍해요. 진짜 갈 네. 곳이 없어. 근데 이때까지 쌓아놓으신 걸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불쌍하게 느껴질 때는. 근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 보수 분열의 어떤 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양산에서 안 됐잖아요. 김두관 의원도 홍준표 의원이랑 붙을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양산 시장에서 팽당하고 김영호 위원장한테 팽당하고 지금 잃을 게 없는 위치예요. 근데 이분은 당 대표를 이미 하셨고 자기가 그 5% 지지율도 안 나왔을 때 자기는 자유한국당을 지켰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배신감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수성에도 나갈 가능성이 있고 뭐 안에서는 뭐 종로에서 나가서 뭐 표를 아예 분열시켜 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요일인가 이때 입장을 발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SNS에서는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분이 앞으로 하는 행보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해도 표가 나뉠 거예요. 분명히 이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양산으로 나간다고 해도 김두관 의원이 무조건 이기겠죠. 표가 나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영호 위원장이 정말 잘못한 거라고 봐요. 이건 진짜 전략이 아예 없었다. 부재했다. 아니 홍준표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거기 솔직히. 가면 더 잘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진짜 혹시 홍준표 지지자세요? 아 그런 생각은 아예 아닙니다. 제가 아기상어에서 본 것 같아요. 송파 아기상어 때 전혀 잠깐 본 것 아닙니다. 같아요. 이게 샤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 전혀 아닙니다. 진짜 혹시 오해하실까봐. 억울합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 홍준표는 대권을 보고 있는 사람이어서 지금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의원이 되지 못하면은 정치 인생에서 진짜 큰 위기를 맞이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당에 피해를 끼치는 한이 있더라도 당 피해를 자기가 어떻게 감수하고. 해서든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뭐 그 엊그제는 그 황 대표한테 좀 막 도움도 청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 너무 그런 상황이에요. 네, 좀 누가 어떻게 누굴 보십니까? 저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옛날에 앵그리홍 기억나시나요? 아, 그 기억나죠. 화난 그 네네. 분장했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진짜 화가 많이 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 나름 되게 관심 있게 보던 곳이었거든요. 김두관 의원과 네네. 이제 이렇게 붙는.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되게 우리가 이긴다는 전제하에 재밌겠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런 밖에서 되게 그리고 당을 위해서 얼마나 유튜브도 하시고 되게 예전과는 다른 이미지 변신을 많이 하셨는데 본인도 그거 다 왜 했겠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이렇게 되면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게 얼마나 또 지워지지도 않을 텐데 계속 돌아다닐 때는 인터넷에 화가 많이 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세요? 그 좀 주목하는 지역 있으세요, 다들? 네. 저는 이제 서울 제가 지역에 살 때는 대전에 살 때는 대전도 그래도 나름 이렇게 뭐 유성구 해서 뭐 이렇게 예. 국회의원 여러 명 나오고 하니까 수도권이 경기도랑 서울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다는 그 현실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네네. 체감하지 맞네, 못했구나. 네, 체감하지 네. 못했죠. 그냥 수도권에 국회의원 많지 뭐 이 정도 느낌이었지 왔더니 막 무슨 막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전도 나름 그래도 국회의원 많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예. 그리고 제가 점점 이제 외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계룡으로 이사 갔을 때 선거구가 하나가 아니네. 세 개를 묶어서 선거를 치르네. 막 이런 이번에 네네. 6개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지역 중 3개였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확실히 뭔가 선거가 정말 재밌어요. 대전 때는 그렇게 많이 재미가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예. 누구 피 말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내일 아니니까 하루하루 링 위에 사람들 올려놓고 구경하는 거죠. 아니 예, 아무튼 재밌게 네. 보고 응원하고 그쵸. 저희가 또 하는 그만큼 거죠. 노력을 하고 예. 있으니까 하긴 어느 선거가- 지역이 가장 주목되세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역은 종로인데 사실 종로는 이길 것 같아서 종로는 지금 그냥 그거 그냥 편한 길에다가 지금 하나 딱 숟가락 얹겠다. 종로는 뭐 네. 예, 종로 이길 것 같아서 그렇고 저는 좀 광진을 이번에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광진이 진짜 빅매치. 예. 그분 근데 선거법 안 돼요? 그거? 약간 제가 선관위가 아니라서 아 죄송합니다.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진짜. 근데 아니 어떻게 그게? 그 별명을 제가 안진걸 수사님한테 들었는데 오세훈이 그렇죠. 다섯 5살 살 훈이 훈이요? 원래 굉장히 네. 유명했죠. 너무 5살 다섯 살 훈이. 훈이. 예. 아무튼 그 어떻게 주목을 하고 계세요? 거기는? 네, 제가 그래서 역대 선거 결과를 좀 봤었는데 광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이 독특해요. 편차가 좀 있고 그쪽에 건대 쪽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세가 좀 뚜렷한 편이고 그래서 구이일동, 화양동 이쪽이 진보세가 되게 강하고 근데 젊은 층이라 투표율이 좀 낮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은 투표율이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수세는 보통 자양 3동, 4동 이쪽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찾으셨어요? 대단하신데.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매주 알려주세요. 되게 유익한 정보인데. 오랜만에 되게 분석가 이미지. 네, 그래서 이분 제가- 분석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네. 맞아. 깜빵 편지 이런 말 하지만 요새도 분석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초기 이미지는 되게 네. 분석이었어. 전략적인 열심히 거죠. 하고. 네. 그쵸. 제가 편하게 다가가고 그 선거 전까지 이 전국을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전국이요? 예. 저 정국이 말도 너무 좋죠.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고민정 TV에서 합방을 또 하기로 했어요. 네. 좀 네. 다양한 걸 물어보려고. 내일도 그 이낙연 맞아. 후보님이랑 고민정 후보님이랑 둘이 같이 합방하시잖아요. 이낙연 총리님이 전 총리님이 지금 아예 후원하는 후원회장. 네, 예. 맞아 하고 계시니까 네. 저는 그리고 저희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보통 중도라는 그 어떤 뚜렷한 정치색이 없을 때 중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도의 특징을 보면 어떤 대세에 편승하고 그리고 언론의 제목 장사에 취약한 게 있는데 사실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도 많이 하지만 유튜브 검색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고민정을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고민정 TV의 구독자 수가 오세훈 TV의 구독자 수보다 월등히 앞서거나 이러면은 뭔가 여기가 대세구나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중도들은. 그렇죠. 실제로 구독자 수. 예, 구독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뭐 이낙연 TV나 고민정 TV 뭐 이런 그 민주당 쪽의 TV를 구독해 주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그 전에 그 새날 TV 구독 홍보부터 한번 해주시죠. 새나라 화이팅이고요.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시는 네, 분이 아직 있다면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실제로 근데 구독을 해달라는 게 단순히 이게 뭐 돈이 안 든다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게 정확한 게 구독자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신뢰도를 많이 이렇게 떨어져 대세가 아닌가 예.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쵸. 가서 댓글도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면 네. 여기가 대세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구독 많이 할수록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되잖아요. 확률이 높아지죠. 네, 그래서 그런 면면을 봤을 때 유튜브 지형에서의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류찬호 TV 못 본 것 같은데 거기 댓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바쁘시잖아요. 네. 제가 지금 전국 지역 그쵸, 전국 분석하셔야 되니까. 숙제가 생겼네요. 네. 숙제가. 좀 다른 분들은 어디 지역 주목하세요? 저도 진짜 광진을 그리고 구로울 네, 구로울은 무조건 뭐 윤건영 네. 후보님이 이기실 것 같긴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디가 있을까? 동작을. 판사 대첩 그 정도? 네. 네, 그 달타령님은 저도 종로 이제 제가 투표권이 있어요 종로.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관심이 많이 가고 하는데 저도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여기는 너무 당연한 지역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민생당의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올지 말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총선 지나고 나서 이제 개헌 국면에서도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아마 할 것 같은데 아직 발표는 안 했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분이 발표하실 때도 뭔가 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뭔가 굉장히 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 민생당이잖아요. 아니 근데 손학규 대표 보고 여기 가라는 거는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얘기 아니에요? 민사당 아니에요? 민사당? 그래서 장렬하게 전사하시는 거죠. 네, 그 너무 그러니까 아니 좀 웃겨. 사람들이 되게 잔인하네요. 차은님이 제일 잔인한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에서도 이제 한민호의 전 그 장관님이신가 그분을 이제 내보낸다 만다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다들 뭐 양자 대결이냐 아니냐 하는데 거의 사실 양자 대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전 돼요. 양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독보적인 한 명이 있고. 아 맞아요. 예. 그거는. 그래서 뭐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화, 해화, 창신, 뭐 숭인 이쪽이 아무래도 좀 젊은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강세인 것 같고 저쪽 그 잘 사는 동네 있잖아요. 뭐 평창, 사직 뭐 이쪽이랑 그 어르신들이 많은 종로 이쪽이 종로 1, 2, 3 뭐 이쪽이 조금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다 그래도 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종로는 진짜 16 종로는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 이낙연 그 전 총리님의 역할이 되게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거기서 그렇죠. 든든하게 버텨주시는 게 저는 그 의정부 갑에 오영환 예. 소방관님 맞아요. 거기 들어가시죠. 가셨고 그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또 안산 단원을에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꾹님 예, 국변님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려운 곳으로 다들, 응원을 그리고 또 지역에서의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진짜 힘드실 상황들이 것 같은데. 힘든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또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그분 촬영하게 되거나 하면 또 누가 할지 모르지만 뭐 제가 갈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지역 한번 얘기해 보죠. 계속. 예, 네. 그런 것들까지. 제가 전국이 그러니까 많죠? 전국이 많으니까 제가 한 주에 한 두세 개씩 천천히 천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지금. 왜냐면 한 주에 모르시는 분들 100개씩 많아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웃기다. 아무튼 다는 아니더라도 좀 예, 중요한 예. 지역 저희가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이거는 계속 선거 전까지 저희도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갔어요. 어떠셨나요, 다들? 네,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뻔한 답변 잘 저 왜냐면 아까 그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뭐냐면 곽상도가 안 잘려서 어차피 개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곽상도가 그 청와대 보고 910만 원 마스크를 사가지고 1월달에 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되게 공격을 했는데 저 정말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박근혜 때는 청와대에서 비아그라 샀잖아요. 아시죠? 막 휴지 막 90만 원짜리 막 네. 서랍장 200만 원. 변기도 유명하죠. 네, 병기랑 침대를 막 몇 개를 사고 그것도 몇 백만 원짜리를 자기들 그래놓고 비아그라 고산병 때문에 샀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워가지고 끝에 한번 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땅땅님. 이제 선거가 거의 한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선거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중요한 뉴스들이, 그러니까 선거철에 볼 수 있는 중요한 뉴스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정치가 한참 뉴스가 한참 올라서 국민들의 관심이 한참 쏠릴 때인데 코로나 전국에 너무 많이 묻혀서 되게 아쉬워요. 하지만 선거는 중요하고 거기 분명히 그리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묻혀서 그렇지. 네. 좀 더 많이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기 분석가 계십니다. 다 그런 거 해서 추려가지고 네, 추려서 딱 가져오십니다. 필요한 내용만 쏙쏙 써서 네. 이렇게 해주신다고 네, 하니까 알겠죠. 정말 감사하네요. 맞아요. 찬우님. 네, 부담이 어깨가 무거워져서 지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평소에 편하게 오셨어요. 어깨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웃겨. 해볼 이양이고 그리고 요새 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런 게 좀 있어서 약간 좀 잠잠하잖아요. 사회 전체가 약간 이렇게 고요한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방송하고 하니까 뭔가 활기도 나들이 다시 오셨어요?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자꾸 노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시죠. 네네, 분석도 그럼요. 되게 잘하세요. 맞아요. 저희가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분입니다. 예, 여기 와서 사람 냄새 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향후에 유튜브나 이런 거 하실 생각 없으세요, 다들? 이미 여기 달태령님 하고 계시고. 네,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 대한 정착이 완전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직 새 집으로 못 갔거든요. 지금 제 임시 거처여서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뭐 이제 준비도 천천히 해가지고 다음에 그거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받았던 혜택이나 혜택이요? 네, 시에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그럼요, 엄청 꿀팁. 좋죠. 왜냐면 엄청 좋죠. 지방에 사시는 분들께서 또 자녀분들이 서울로 올 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를 알고 오시면 맞아요. 좋으니까. 되게 알기 찾아서 보려고 하면 또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게. 예, 뭐 서류들이 되게 많아서 복잡해 보이고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네, 그것도 할까요? 제가 200 다 하세요. 예. 나중에 알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네네, 예. 선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8회 다들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다들 구독해 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